자, 이 노래 되게 좋죠. 좋은데, 음, 이별은, 아니, 가사를 보면서 할까? 자, 이거는, 이런 가사를 쓰는 남자 마음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가 아직 마음이 있는 거잖아. 이 가사를 쭉 들어봐봐. 오래된 노래를 생각하면 그때 네 생각이 난다. 그래서 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는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리워하는 거잖아. 이건 남자가 그리워하잖아. 남자가 남자가 을이야. 남자가 을, 여자가 갑.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와만 준다면 내 마음은 그대로다. 난 놓치지 않을 거다. 뭐 내 사랑이 그대로인 것처럼 발걸음이 여기를 찾는 것처럼 막 이러잖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꼭 만날 거야. 지금 이 노래처럼 날 사랑하는 네 마음도 같을 테니까. 물론 날 사랑하는 네 마음도 같을 테니까 뭐 이런 가사를 썼기 때문에 약간 좀 물론 드라마틱하고 정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그런 만남들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지만, 음, 지금 우리 사회가 뭐 서로 사랑하겠다는데 굳이 말리고 그러진 않잖아. 우리가 결혼은 방해해도 연애를 방해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애 노방지. 아, 방지는 아니고 노방해. 연애 노방의 시대잖아. 그래서 연애를 굳이 막지는 않죠. 옛날이나 뭐 특별하게 어떤 갑순이와 갑돌이처럼 특별하게 뭐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회방을 놓거나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사랑에 어떤 큰 제약이 있고 그런 건 아닌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뭐 결혼이야 뭐 어쨌든 지금이야 뭐 이제 뭐 너무 집안 차이가 나고 이러면은 뭐 어떻게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연애는 뭐 그렇게 자유롭게 다 하잖아. 사랑을 서로 모자랄 정도로 하진 않거든. 헤어지더라도 각자의 감정과 각자의 문제로 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므로 헤어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리고 절대 다수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충분히 하게 되고 헤어진다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 서로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거의 절대 다수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헤어지고 났어. 헤어지고 났을 때 남자가 여자가 갑이 돼서 막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 나는 너를 잊지 못해. 내 너를 향한 내 마음은 그대로야.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사귈 때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귈 때, 사귈 때 반대의 입장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귈 때 서로 사랑을 하는 중에 남자가 여자한테 어, 원인 제공을 많이 한 거야. 헤어짐의 원인 제공을 많이 한 경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분은 가수니까, 가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어떤 오랜 무명 생활에서 오는 권태, 피로. 근데, 여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싸움이야, 연애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연애는 다 비슷비슷한 카테고리를 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사랑하고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과 만나며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헤어져요. 뭐, 뭐,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여자를 못 잊는 노래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죄책감입니다. 그 사귈 때 그냥 그런 좀 반복인 것 같아. 남자가 여자 서로 호감이 서로 뭐 서로 호감으로 사귄다. 썸을 타지. 서로 호감으로 사귄다. 그 다음에 2달간의 2달이 적응 기간이라 그랬지. 2달간의 뜨거운 사랑을 한다. 이 두 달간의 뜨거운 사랑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이 2달간은 아주 그냥 뜨거운 사랑을 해요. 서로 죽고 없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여기까지 다 똑같아. 이제 석 달째, 자, 그다음부터 이제, 여자는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뜨겁죠. 이제 뜨거운 사랑에서 여자의 사랑은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고 되게 훈훈해지죠. 남자의 사랑은 이제 슬슬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고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그러니까 아니 그 여자를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때부터 익숙해지고 이거를 좀 모두를 포함할 수 있으려면 좀 현실을 보기 시작해요. 익숙하고 현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는 현실은 우리라는 현실인데 이 남자가 보는 현실은 자기야.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고 아니면 내가 나의 인생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야 그런 거 있잖아. 왜 그거를 이제 책임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어. 네,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남성과 여성의 기질의 차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이클을. 그래서 남자의 사랑은 슬슬하게 익숙해진 현실인데 이 현실이 여자가 보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보는 현실은 뭐냐면 좀 뭐라 할까 좀 꿈과 이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보는 현실이 꿈과 이상이야. 이게 말로 하니까 좀 그런데 남자는 알잖아. 이게 처음에는 뜨거워서 죽다가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신세를 한탄하게 자기 신세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세가 자기 자존심 세우기 부족하다. 자존심 세우기 부족한 정도, 아니면 만년 공시생이라든지, 아니면 무명이라든지, 무명 세월이 오래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신세를 보기 시작해요. 자기 신세를 보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둘로 나뉘어.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쉬운 사람, 그러니까 잘난 남자. 잘난 남자는 바로 지겨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겨워지기 시작해. 바로 지겨움으로 넘어가. 거기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런데도 이제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여성에게 모든 여성이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 여성에게도 어떤 그때부터 이제 남자의 그 지겨움을 이렇게 좀 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어떤 밀당들이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잘난 남자들은 지겨움으로 넘어가고 못난 남자들 에이씨 그냥 하자 직관적으로 잘난 남자는 지겨움으로 넘어가서 꼭 지겹다는 게 꼭 버리겠다는 게 이 여자하고 막 헤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겨워진다라는 말이 조금 공격적인데 그냥 익숙해집니다. 편해짐. 익숙하고 편해지는 거야.
여자에게 익숙하고 편해짐이라는 것은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데, 남자에게 익숙하고 편해진다는 것은 그냥 그 상태에서 평행선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더 깊어지지도 더 식어지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여자들도 눈에 보이고, 잘났을 때는. 뭐 그러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권태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익숙하면서 권태로 넘어갑니다. 이제 권태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이유들이 모두 짜증의 이유가 아씨 남자 슬픈데. 그러니까 그리고 권태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뻐 보였던 모든 모습들이 별로 이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뻐 보였던 모든 모습들이 다 싸움의 이유가 돼. 다 그런 이유가 돼. 이거는 이제 그러다가 뭐 그 싸움이 반복되면은 그 싸움이 반복되다가 싸움이 반복 뭐 똑같아. 여기서부터는 아니 원래 처음부터 똑같아. 싸움이 반복되다가 뭐 헤어져 얘기를 꺼냅니다. 헤어져 얘기 꺼냄. 그래서 헤어져 얘기를 야 우리 그만 만나자 아니면 헤어져 뭐 이런 얘기를 뭐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래 나오다가 그 헤어져라는 말에 익숙해지게 되면 헤어져라는 말에 익숙해지게 되면 헤어져 할 때는 헤어지는 게 아니야. 헤어져 할 때는 그 헤어져라는 말 자체가 되게 서운하고 너무 강하거든. 근데 언제 헤어지냐면 헤어져라는 얘기가 익숙해질 때입니다. 사실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져 그게 안 되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짐이 된다면 그거는 진짜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야. 야, 솔직히 내가 그래도 마음을 주고, 그래도 죽고 못 사는 했던 상대방인데, 그 상대방이 헤어져라는 말 한마디로 딱 끊어버리고, 그래서 연락이 딱 끊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랬을 때 마음이, 아니, 뭐, 권태와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끝이 맞아지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찝찝하단 말이야. 괜히 궁금하고 또 걱정되고 아니 걱정된다는 것도 아직은 뭐 사랑이니까 근데 진짜로 권태로 넘어가면 걱정까지는 아니어도 신경이 쓰잖아. 신경이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로 헤어져 할 때는 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헤어지는 건 헤어져라는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 그 반복이 익숙해졌을 때 이제 끝나게 됩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 문제는 남자가 참 피곤한 게 여기서부터야. 이거는 이 노래와 자, 여기서부터야. 딱 헤어졌다? 이건 아까 앞서 얘기한 잘난 남자랑 못난 남자를 나뉜다 그랬지. 그러니까 소수의 잘난 남자랑 절대 다수의 못난 남자. 잘난 남자는 지겨움으로 넘어가서 익숙함으로 넘어가서 권태로 넘어가고 못난 남자는 익숙해짐으로 가서 신세 한탄을 해. 자기 한탄으로 넘어가요. 자기 신세를 보는 거야. 자기 자존심. 익숙해지는 것까지는 똑같고 두 달 정도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익숙해진다는 기간들이 있지. 한 6개월 정도는 다 잘 지냅니다. 두 달은 뜨거웠다가 한 넉 달은 뭐 익숙함 속에서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잖아. 의뢰이 만나는 뭐 주말에 한번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뭐 어디 데이트 장소 갔다가 헤어지고 뭐 이런 사이. 그리고 전화하면서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지? 뭐 사랑해? 뭐 이러면서 끊고 끝나는 걸. 그런 약간 일상의 관계들 있잖아. 그게 익숙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익숙해지는 단계부터 못난 남자들은 자기 자존심을 자기의 능력으로 커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뭐 많은 경우 지금 뭐 취업 안 된 사람들이겠지. 예를 들면 뭐 취업을 안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떳떳하지 못한 뭐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대다수의 우리들, 아비님 포함.
근데 아비님은 포함시키면 안 되기도 했다. 안 될라나? 왜냐면 나는 그런 생각, 똘끼? 아니, 똘끼는 아니지, 그게. 아, 그래. 나도 포함시켜야지. 나도 자격지심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 있었던 것 같아. 있었어. 한두 번, 한 번,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 나도, 왜냐면 내가 사람들 겪어보는 거는 다 한 번씩 겪어봤기 때문에, 한두 번씩은 깊게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 넣어서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그러면 자기 한탄으로 넘어가. 자기 신세 한탄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참 안 좋은 게, 자기 신세, 여기서부터 이제, 이 스토리는, 오늘의 이 가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꼭 만날 거야. 지금 이 노래처럼. 날 사랑하는 네 마음도 같을 테니까. 자, 이런 가사 스토리, 이런 사연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익숙해지는 것까지는 누구나 가지. 익숙해져서 이제 자기 신세 한탄으로 가. 저 자기 신세 왜냐면, 이게 남자가 참 어리석은 게, 뭐, 마비임도 그랬지만, 아비임도 그랬고, 모든 남자들이 다 거치는 거야. 근데 극복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전혀 개인차예요. 왜냐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거를 자기 신세 한탄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저기 자기 신세 한탄에서 자기 비관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집안에서 왕 행사, 막 집안에서 막 폭군이 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뭐 그거는 뭐,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슬픈 현실이고. 어쨌든 연애 단계에서는 자기 신세 한탄으로 갑니다. 저 자기 신세 한탄이 뭐냐면, 참 남자가 참 불쌍한 게, 어, 그냥 좀 위로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성이 알아서 잘 위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꼭, 뭐라 그럴까, 좀 비겁하게라고 해야 될까? 꼭 자존심은 세우고 싶고, 그렇다고 뭐, 그래서 꼭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을 한탄하든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여성을 짜증나게 하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만약에 자기가 뭐가 안 된다고 쳐 뭐 가수니까 뭐 노래 뭐 솔직히 원하는 대로 되는 일 별로 없잖아. 근데 그럴 때 그 짜증이나 뭐가 안 되고 무엇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솔직하게 표현하면 될 텐데 꼭 비틀리게 표현을 해. 막 짜증을 낸다든지. 마치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처음에는 여성이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누가 위로를 안 해주고 싶겠어. 어떤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힘들다고 하는데 일이 안 돼서 피곤하다고 하는데 물론 개 중에 철이 없고 생각 없는 여자들은 주변의 압박이나 부모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남자들 비교지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그거는 원래 여성의 모습이 아니야. 그거는 사회에 잘못 길들여진 뭐 된장녀나 이런 분들, 김치녀냐 뭐 이런 분들은 좀 여성미가 좀 비틀어진 분들이고 원래 우리의 일반적인 여성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자기 남자가 괴롭고 뭐 일이 안 되고 이러다 그러면 응원해주고 싶고 뭐 하고 싶지. 근데 이 뭐라 그럴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래, 솔직함을 배워야 돼, 남자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징징대는 거야. 그러니까 징징대고 짜증내는 거야. 징징대고 짜증을 표현합니다. 뭐라 그럴까, 그래서 뭐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결국에 여성이, 아, 어, 내가 옆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곁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있다는 게, 이 사람한테는,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사람
이런 느낌이, 이런 건 거야. 근데 오히려 그런 걸 더 유도하도록 자기 짜증이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게 왜냐면 여성도 남성을 모르잖아. 남성도 여성을 모르고. 남성은 아는데 안 되는 거고. 남성은 좀 뭐랄까, 좀, 나도 잘해주고 싶지.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남자는. 그래서 남자는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근데 여성 입장에서는 남자의 언어를 잘 모르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권태에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그, 무명 생활이 만약 계속, 이분의 가수를 예를 들자면, 무명 생활이, 뭐, 이 무명 생활이 지속돼서 싫어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결코. 왜냐면, 남자가 솔직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가 여성에 대해서 솔직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여자든 그 솔직한 확신에 기댑니다. 여자는 자기 가슴으로 따르는 존재들이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랑을 충분히 하다가 헤어짐을 맞게 되는 경우는, 여성의 마음이 끝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성이 마음을 먹고 떠날 때는 그러니까 완전한 헤어짐이 완성됐다는 것은 남자가 정리된 게 아니라 여자가 정리가 됐을 때 완전한 끝이 옵니다. 그만큼 남자는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자는 것도 아니고, 안 헤어지자는 것도 아니고, 곁에 있으면 짜증, 헤어지면 그리움, 이른다니까. 그러니까, 광고 같은 데도 나오잖아. 술 먹고 만취해서 깨났는데 전 여친 부재 중에, 아니, 그니까 통화 기록에 전 여친 돼 있으면, 그거 완전 진짜 너무 악몽 같잖아. 그게 왜 악몽 같겠어. 그 여자한테는 이미 자기 자신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놓고 징징거리고 하소연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비참해서 그런 거거든.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솔직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 그냥 또 쉽게 얘기하면 살고자 하고 무명 생활이든 뭐건 어쨌든 자기 삶의 태도를 무명이든 어쨌든 무명이면 무명인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물론 힘겹긴 하지. 그런 경우에도 헤어지는 것도 물론 없다는 건 헤어지면 이유가 없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기본적으로 솔직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음, 그렇게 했다면 이런 노래를 쓸 정도로 헤어지진 않는다는 거지. 무언가 정말로 그리고 이런 노래 쓰지 않아도 그런 이유로 헤어졌다면 이런 노래 하지 않아도 다시 만나게 됐을 거고. 그러나, 어, 항상 익숙함과 권태 속에서, 여러분, 남자는, 익숙함과, 익숙함과 권태 속에서는 애가 돼. 익숙함과 권태.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잖아요. 남자들이 왜 게임을 좋아해? 그나마 새로운 재미가 계속 있기 때문인 거야. 남자는 무언가 새로움이 계속 있어야 되고, 무언가 좀 명분과 동기가 있는 일이 항상 있어야 되고, 맨날 일해야 돼. 그러니까 일상 속에 시간을 보내는 걸 참 못해요. 그렇게 하기 힘들고. 그래서 익숙함과 권태 속에 있으면 남자가 애가 돼. 애가 돼서 좀 얘기했던 것처럼 징징대고 짜증내게 됩니다. 뭐 좋을 땐 당연히 웃지만 좋을 땐 좋지만 또 안 좋을 땐 또 되게 짜증내고 징징대. 근데 거기에 이제 어, 자기 현실, 뭐 마음대로 안 되는 뭐 금전적인 이유 아니면 자존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꼬여서 시간이 지속되게 되면 여성이 내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내가 있어서 위로도 안 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있어서 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더 짜증을 내고 더 심해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자가 마음을 접고
마음을 접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남자가 또 이게 참 남자가 멍청한 게 알면서도 겪을 수밖에 없는 남자의 성장 과정인데, 여기서 진짜로 떠났다는 걸 알았을 때, 그렇게 가라고 해놓고, 그렇게 짜증내고, 곁에 있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투정 부리고, 신세한탄하고 그랬다가, 진짜로 떠난 걸 알게 되면, 떠난 걸 느끼게 되면, 떠나, 진짜로 떠난 걸 느끼게 되면, 갑자기 철이 들어. 갑자기 뭐 철든 것도 아니지만 진짜로 떠난 걸 딱 느끼게 되는 순간, 아, 내가 그때부터 막 이제 잘못했다 시절이 시작돼. 잘못했다. 갑자기 막 그렇게 막 진짜로 떠난 걸 느끼게 되면, 아, 진짜로 떠났네? 그러니까 떠난 거 같을 때는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진짜로 떠났다는 걸 딱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 노래 쓰고 있는 거야. 널 위해 준비했어. 널 위해 노래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언젠간 널 향해 달려갈 거고, 뭐 평생 너만 바라볼 거고, 나의 모든 지난 날들을 용서해주고, 어? 어디선가 너도 이 노래를 듣고 있겠지. 그러면서, 연락하고, 맨날 그렇게 곁에 있을 땐 지겨워하더니 떠나고 나니까, 인스타 가보고, 좋아요도 못 누르고, 어? 맨날 동생 인스타 기록 남나? 하여튼 다른 사람 계정으로 들어가가지고 훔쳐보고 있고. 음? 모든 남자가 겪는 이별 스토리, 이별 라인. 그 반복. 그래서 이분이 이 노래는 진짜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내가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해. 야, 그동안 그 처음에 좋았던 그거 붙들고 있는 거야.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그리고 또 꼭 레파토리야. 레파토리고 어디선가 널 닮은 사람을 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너일까봐 한 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야, 그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 남자가 있을 만한 거리 다시는 오겠니? 그리고 이분은 그 여성을 안 만나는 게 나아. 왜냐면 그 여성에게는 그 뭐라 그럴까, 좀 쓸쓸한, 아니 뭐야, 그래도 한때 알았던 남자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좀 나름의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시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의미가 무심하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 있게 바라봐요. 또 의미 있게 바라보면 그 의미 있게 바라봄에 또 막 뭔가 기회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 있는 눈빛은 연인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나로 바라보는 거야. 누나가 동생을 바라보는 거야. 참,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코어의 스토리예요. 여기서 이제 격가지를 펼치고 뭐 여자도 뭐 나름의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자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여성과 남성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다 똑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아무리 뭔가 지식이 많다고 해도 애들은 애들이고 여성은 여성이고 남성은 남성이야. 그래서 이 노래 딱 들으니까 보나마나 또 얼마나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또 섬세해. 그래서 되게 은근하고 신경 곤두서게.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항상 눈치를 봐야 돼. 이 무명 가수나 그렇게 뭐 유명한 가수라고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을 남자친구로 둔 여자들은 정말 피곤합니다. 아주 피곤해요. 그 기분 그거 체크하느라고
아주 그 미묘한 그게 있어. 그 토라짐? 그 미묘한 토라짐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이승철 씨, 가수 이승철 씨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수 이승철 씨가 정말 딱 그 자기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솔직한 거야. 그러니까 솔직해야 된다니까 남자는 솔직함을 배워야 돼. 가수 이승철 씨는 나는 결혼할 수 없는 남자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대.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나는 즉흥적이고, 그러니까 여성,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남자가 가져야 할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거기에 자기가 하나도 해당이 안 된대. 그래서 자기는 결혼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물론 결혼도 한번 실패하셨어. 근데 이제 그것도 즉흥적으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더 자기는 이제 결혼하고, 아, 내가 한번 해봤기도 했고, 근데 그래서 더 아신 게 뭐냐면, 아, 나는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 내가 결혼을 실패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 그분이 그 당시 유명한 탤런트 분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셨거든? 근데 그게, 아, 내가 결혼을 한번 해보니까 다시 안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는 결혼에 그 필요한, 남자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셔. 그래서 결혼에 기획적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분을 만나게 됐는데, 어, 자기가 결혼에 아무것도 해당되는 남자가 아닌데, 그런 자기 자신을 다 받아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승철 씨가 잘난 분이잖아, 그분은. 그래서 정말 많은 여자를 만나봤는데, 나의 이런 것까지도 다 참아줄 수 있는 여자는 처음 만나봤다는 거지. 굉장히 연상이셨거든?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못하는 남자라는 걸 자기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여성을 보니까, 아,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여성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그건 거야. 근데, 솔직한 거야. 이건 되게 솔직한 거라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사냐면, 자기가 사랑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니면, 무언가가 잘 되면 잘 될 거라 생각해. 특히 우리 못난 남자들은 내가 잘나게 되면 사랑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솔직하지가 못해. 근데 여러분, 못나면 못난 대로 자기 한탄하면서 헤어지고, 잘나면 잘난 대로 금방 질려서 헤어져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지, 상황이 여러분들이 자존심 세울 남자들, 여러분들의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을 한마디로 잘날 수 있는, 잘난다고 해서 사랑을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다들 또 헤어지고 나서도 남자들이 깝깝한 게 뭐냐면, 내가 못나서 너한테 못해줘서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내가 너에게 참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 그러니까 또 헛다리 짚고 있는 거야. 아, 물론 좋지.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뭐 많이 해주면 좋지. 뭐 선물도 좀 비싼 거 해주고 그러면 물론 좋지. 하지만 어, 정말로 정말로 그 비싼 걸로 해줘서, 정말로 비싼 걸로 해서 좋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증거일 거고, 비싼 걸 해줘서 좋지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비싼 걸 줘서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주니까 좋은 거지. 비싼 걸 주고 싼 걸 주고가 아니라, 그거야 말고 내 태도. 그냥 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항상 자기 한탄이라는 이름을 늘 하니까,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장의 사랑이 지쳐가는 거야. 근데 그 지침의 원인은 무언가를 못해줘서가 아닌데, 무언가를 못해줘서가 아니야. 근데 못난 남자들은 자기가 잘나지 못해서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그러는 건 아니고, 아직은 아비님이 듣보잡 상태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되지. 자꾸 막 운명처럼 우연처럼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어도 그분은 이미 끝나 있다니까. 다만 잘 돼 있으면 좋지. 그냥 자기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잘 돼 있으면 좋죠. 못 돼 있으면 기분 안 좋고. 그래서 널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뭐 이런 일은 뭐 거의 뭐 아주 없진 않은데 거의 힘들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분이 정말로 그 헤어짐을 이제 치유하거나 아니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나의 어떤 부분들을 해서 이 사람이 한층 어른이 되었다면 그 순간 이전에 헤어졌던 여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옛날 인연을 다시 만난다고 해서 무언가가 회복되거나 더 좋아지진 않아요.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언제나 그런 인연이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고. 근데 요새는 사랑의 템포가 좀 비정상적이라서 지금 아비님이 말씀드린 거는 그냥 충분한 정상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근데 요새는 그런 흐름이 완성되기 전에 헤어지고 그런 흐름이 완성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썸이 일어나고, 워낙 지금 만남과 헤어짐이 템포가 되게 빨라졌잖아. 템포가 빨라진 거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늘 악순환이 돼. 이게 악순환이 돼요. 악순환이 돼서 좀 삐뚤어짐이 심해. 그러니까 원래 이게 충분히 겪은 다음에 아픔이 되고 이러면 이제 성숙하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성숙이 되는데, 그게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익지 않은 빵을 계속 먹게 되면 좀 그렇겠죠. 이제 좀 탈이 나겠지. 그래서 이게 성장이 안 돼. 남자는 성장을 해야 되거든. 남자가 성장이 안 되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남자가 성장이 안 되면, 여자는 세월이 갈수록 철이 들어요. 여자는 이 받아들이는 어떤 정보량들이 꼭 모든 것에 다 있거든. 항상 모든 것에 다 있고, 그날 어떤 화장하는 느낌, 아니면 그날 뭐 날씨를 바라보는 느낌, 이런 것들로부터도 어쨌든 약간의 교감이 일어나는데, 남자들은 오직 어떤 의미 있는 고통, 또 명분 있는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만 배우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전에 뭔가 탁 끊겨버리고 하게 되면 악순환이 일어나. 다음 여자를 만나도 이게 수정이 안 돼. 수정이 되지도 않고 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템포가 좁아지면 그 2달간의 뜨거운 열정 시간 있잖아요. 그 뜨거운 열정의 시간만 반복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열정만 반복, 뜨거운 시간만 계속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남자가 점점 좀 삐뚤어져. 포악해져. 뜨거운 시간만을 반복했다는 건 뭐 쉽게 말해서 길게 잡아서 6개월은 보자. 아씨, 2달은 너무 심했다. 2달은 진짜 완전 그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그건 말 그대로 진짜 원나잇의 세상이라, 아비님이 그거를 어떤 대화의 거리로 보진 않아. 어쩔 수 없음이니까 인정은 합니다. 요즘에는 원나잇의 세상이니까 아비님은 모르는 바는 아니야. 하지만 아비님이 그걸 사랑이라고 규정하진 않아요. 그래도 6개월은 인정해주죠. 6개월 정도는 해야지. 6개월 정도는, 일도 6개월은 해야 신입으로 벗어날 수 있는데, 6개월씩 만남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남자가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성숙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점점 삐뚤어져요. 왜냐면 남자는 승부욕과 성욕, 이 두 개의 코드로 움직이기 때문에, 승부욕과 성욕이 6개월 단위로 반복하게 되면, 잘난 남자는 여러분 익숙해지면, 남자는 모든 자극에 익숙해질 수 있어. 그러면 점점점 삐뚤어지게 돼요. 그 삐뚤어진다는 게, 여성미를 느낄 수가 없어. 그 여성미, 그러니까 자극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 삐뚤어짐을 설명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젊었을 땐 모르지. 28, 32, 35, 35세까지는, 잘난 남자들은 35세까지는 달리니까. 35세. 이게 또 확정돼 있어. 계속 저렇게 화려하게, 우리가 추구하는 화려한 삶을 살게 되면, 잘난 남자 기준. 못난 남자들은 계속 점점점 여성을 못 만나고 안 만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점점점 위축되고. 잘난 남자들은 더 많은 여자,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쪽, 화려한 삶. 우리가 꿈꾸는 화려한 삶의 세계로 가시는 거지. 한 35세까지는 다 그렇게 달립니다. 정해져 있어. 30대 왜냐면 30대 중반이 돼야 그때부터 성욕이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조금 옛날처럼 그렇게 막 놀진 못하거든. 근데 이 여성미, 여성의 아름다움, 여자 말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여성미를 느끼지 못하면 남자가 쉴 데가 없다니까. 남자가 쉴 수가 없어요. 남자는, 그래, 성욕으로 불타올라서 로켓처럼 35살까지 열심히 잘 살았다고 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끝도 없는 외로움 뿐입니다. 잘난 남자에게. 그래, 그때부터는 이제 뭐 다른 걸로 또 채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못난 남자, 우리 같은 못난 남자들은 이제 비틀어짐이 심해지다 보면 여성에 대한 증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바바리맨, 아니면 뭐 데이트 폭력,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여성을 향한 범죄들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여성을 향한 범죄가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잘난 남자는 더 큰 쾌락으로 넘어가게 되고, 못난 남자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죠. 여성에 대한 범죄, 여성에 대한 억눌린 증오, 여성에 대한 왜냐면 받고 싶은데 안 주니까. 받고 싶은데 안 주고 달라고 했더니 꺼지라 그러고, 이런 그 반복들이 지속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래서 남자에게는 원래 좋은 형이 필요하다고. 왜냐면 대부분의 형들은 나쁜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한테는 좋은 선배, 좋은 그런 선배를 만나는 게 진짜 인생의 어떤 그것 중에 하나예요. 여자들은 언니라는 존재가 참 상대적으로 많아, 남자보다는. 근데 남자는 무언가 좀 어떤 기준점으로 삼고 따를 만한 남자를 만난다는 게 정말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무조건 다 독학으로 해야 돼. 어려운 것들까지도 다. 그러네요. 남자가 불쌍해.